안녕하세요. 크립토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장구조법 계속 연기가 되고 지연이 되고 이러다 물 건너가서 2030년까지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불안하신 분이 있으면 한번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살펴보시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음수로 전환됐습니다. 이제 플러스, 이제 초록색이 아니고 최근에 그래도 계속 플러스, 아주 미미하지만 플러스했다가 최근에 다시 음수, 마이너스로 전환됐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 소위 매수세가 붙을라 치면 누군가 팔아버리고, 그 다음 현물이 오를까 하면, 코인 가격이 오를까 하면 누가 또 차익 실현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박스권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긴가 민가 불신 단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이제 드디어 케빈 워시 연준 의장으로 이제 지명 관련해서 이제 표결을 한다. 가결되면 이제 대통령, 뭐 상원 전체 회의 표결, 대통령 사인하면 끝입니다. 불과 지난주만 해도 케빈 워시가 이 인준이 거의 불가능했다. 그게 사실상 당론이었지 않습니까? 법무부가 뭐 조사를 하면 그 파월 의장. 근데 갑자기 이번 주가 되자마자 표결 그냥 붙이고 있네요. 일주일 만에. 그렇죠? 혹시요, 지금 우리가 시장구조법, 지금 우리가 그 과거를 좀 쉽게 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위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작년 7월에 실은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때도 조롱이요 엄청났습니다. 희망회로 돌리지 말아라. 지니어스법 절대 안 된다. 왜요? 그때 민주당에서 JP 모건에서 철사 반대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7월 말 딱 되자마자 극적인 양당의 타협이 나오면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때 달러 패권, 이거는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갑자기 말이 쓱 바뀌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시장 구조법이죠. 저는 뭐 이 프레임이 거의 비슷하게 간다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요, 누군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본질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껍데기를 자꾸 우리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한 10번, 20번, 30번 하면 진짜처럼 느껴지거든요. 프레임에 저는 갇히면 그래서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뭐냐면 거기에 내가 딱 갇히는 순간 법 통과 안 되면 끝나겠네. 죽겠네. 아이고 망했다. 이렇게 되시기가 저는 쉽다. 프레임을 뚫어낼 수 있는 비결, 제가 뒤쪽에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친코인입니다. 이분은 시장구조법이 5월에는 결승선에 도달할 것이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트위터 X 가보시면 이 신시아 루미스 의원 그 95% 이상은 분노 아니면 조롱입니다. 진짜 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크크크크예요. 너 지금 뭐 입으로 일하냐? 너 지금 너 언제부터 그거 된다고 했는데 너 아직도 이러고 있니? 너 지금 일은 하고 있니? 그거 이제 톰 틸리스라고 하는 공화당인데 이제 민주당보다 더 민주당스러우신 분 한 분 있죠. 톰 틸리스, 이런 나쁜 엑스, 삐리리 삐리리, 그냥 난리도 아닌 거예요. 톰 틸리스는 이제 반대한다고 욕을 하는 거고, 루미스는 이 그 허무하다. 너 지금 말로만 맨날 된다 하지 말고 일 좀 해라. 뭐 이런 겁니다. 프레임은 지금 뭡니까? 언론에서 맨날 스테이블 코인 이자만 얘기했죠. 그래서 시장구조법을 막고 있는 게 그 이자다. 그러면서 법이 통과가 되면 불장 가주하고요. 불장 가겠다. 법 통과가 지연되니까 아이고 짜증나네. 이게 이제 희망 고문 되는 거죠. 아이고 짜증나. 예전에 리플 소송 기억해 보시면 뭐 비슷합니다. SEC랑 리플이랑 5년 소송했던 기억하십니까?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정말 이겼다. 이번엔 합의한다. 이번에 합의금 이미 나왔다. 그거를 5년을 갔었죠. 기억나시죠? 법 통과가 여기에서 이제 진짜 딱 실패했다. 그러면 아이고 망했다. 나 죽었네. 뭐 이런 지금 뭐랄까요? 프레임. 이게 더 쉽게 얘기하면 나가 떨어져라는 거예요. 지금 너 이제 거기 대롱대롱 달려있는 건 내가 아는데 이만 포기하시지라고 전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틸리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민주당보다 더 민주당스러운 그 이제 톰 틸리스라고 하는 반코인 인사라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이제는 다른 거, 이거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죠? 이번에는 그 케빈 워시가 아니라 클래리티법에서 별도의 어떤 인지를 하나 딱 잡습니다. 그게 또 뭐냐?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코인 사업을 정조준합니다. 윤리 규정 이거 문구 집어넣어. 쉽게 말하면 고위공직자들은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이렇게 지금 문구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이거는 완전 초강대 초강대치라 보시면 됩니다. 틸리스 의원이 지금 퇴임이 이제 뭐 거의 앞두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 협상파랑 손을 잡았다. 뭐 여기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네요. 중간선거 전 법안 통과를 노리는 공화당의 계획이 차질이 이미 생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 통과 안 되면 망했다. 요건 제가 볼 때 지금 98%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리한 거는 맞죠. 제가 현실을 이렇게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법이 통과가 안 되면 플랜 B가 혹시 있으십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법이 통과 안 되면 그냥 뭐 망하는 건가? 그냥 뭐 이제 귀관들 다 이제 싹 나가리 되고 여기 뭐 미국 땅 다 떠나고 그럼 미국에서는 아니고 중국이 먼저 되고 러시아가 먼저 가고 뭐 유럽이 먼저 가고 뭐 이런 느낌일까요? 플랜 B가 사실은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요. 이 실력자가 뭐 투자 입장에서 미래를 맞춘다. 이거 어떻게 다 맞춰요? 이거 다 못 맞춰요. 한 70% 맞추면 그 사람을 프로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 프로입니다. 뭐 분석가, 뭐 미래학자 뭐 이런 표현도 써요. 근데 미래를 맞춰서 실력자 그 자리에 좀 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잘 대응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살아남아서 그 자리까지 꾸역꾸역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1차원적인 반응이 뭐냐? 부정적인 거죠. 분노, 짜증, 좌절, 욕, 남탓. 이게 이제 5종 세트가 되겠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부정적 반응을 넘어서서 한번 깊이 가보는 거예요. 어차피 투자라고 하는 게 극소수 선발전인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지금 대중이랑 똑같이 반응을 하고 있나? 그럼 어떻게 좀 더 이제 뭐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게 전 분별력인데 소음이 많아요. 소음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투자를 뭐 못하는 이유가 뭐 뉴스가 없어서 뭐 지식이 부족해서 제가 볼 땐 아니라 보거든요. 소음이랑 본질을 헷갈려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뭐가 쏟아지고 다들 바쁘세요. 그러니까 이걸 뭐 깊이 있게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죠. 그냥 헤드라인 보고 그거 안 되나 보다. 그냥 여기서 이제 끝인 거죠. 본질은 저는 코인 투자 우리가 큰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본질이 뭡니까? 1번 명확성, 2번 유동성. 이 두 개가 핵심이에요. 뭐 전쟁이다, 금리나 케빈 워시 이거 다 유동성 쪽이고요. 명확성이 지금 말하는 시장 구조법, 뭐 작년에 지니어스법, 그 스테이블 코인법, 비트코인 액트 법으로 명확해지면 좋는 거죠. 근데요, 요 두 가지도 한번 잣대를 대고 비교해 보셔야 돼요. 저는 제가 지금 3대 7로 적었거든요. 명확성 30, 유동성 70입니다. 솔직히 저는 20대 80도 줄 수 있어요. 10대 9도 줍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유동성이 저는 훨씬 중요하다 봐요. 명확성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유동성의 가중치가 전 훨씬 더 높다라고 봅니다. 이제 곧 얘기를 이제 하나씩 드릴 겁니다. 일단 유동성부터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왜? 유동성이 훨씬 중요해요. 명확성 중요한데요. 올해 미국의 국채 시장,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 부채 빚입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만기 장벽. 그러니까 국채라고 하는 건 만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만기가 다 다가와서 이게 한꺼번에 이제 그 만기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빚을 한 번씩 다시 연장을 시켜야죠. 근데 연장을 시키면서 과거와 지금의 금리가 달라요. 이걸 쉽게 말하면 롤 오버. 그러니까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빚 돌려막기가 필요한데 그 국채 비중이 지금부터 1년간 전체 지금 미국의 국채 빚이 거의 40조 달러 육박합니다. 39조 달러거든요. 넘었습니다. 33%가 1년 내에 롤오버 해줘야 돼요. 빚 돌려막기 해줘야 됩니다. 39조 달러가 넘는데 여기에서 치면 33% 정도 되면 10조 원이 아닙니다. 10조 달러에서 13조 달러예요. 이게 우리 하나로 치면 1.5경원 혹은 2경원 정도 되는 말도 안 되게 많은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돈을 지금 돌려막기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국채를 계속 돌려막기 올해 말까지 계속 이제 만기가 완료되면 이거 계속 돌려막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새로운 구매자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나와줘야 찾아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과거 저금리 시절 발행했던 단기물, 중기물 이게 지금 만기가 올해 지금 많이 겹치는 거예요. 특히 하반기에. 정부는 그러면 빚을 이거 갚아야 됩니다. 안 갚으면 뭡니까? 디폴트예요. 국가 파산입니다. 그럼 빚을 갚기 위해서는 더 높은 금리로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고비용 구조에 지금 이미 이게 확정이에요. 이게 갇혀 있는 거예요. 이미. 미국 지금 행정부, 정부에서 향후 1년 동안 미국의 국채 빚의 33%를 돌려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 무조건 돌려 막아줘야 됩니다. 국채 만기가 도래하는데 생각보다 금리가 예전 대비해서 좀 높아져 있어요. 이걸 다시 발행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엄청난 부담이 이자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금리가 세니까. 왜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실은 뭐 대통령 되기 전부터 금리 인하했어요. 그렇잖아요. 금리 인하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미 이자가 국방비를 한참 이제 초월해 버렸거든요. JP 모건과 같은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반면에 금리 인하하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보통 이제 예대 마진이지 않습니까? 예대 마진. 근데 기준금리가 낮으면 쉽게 말하면 대출금리 이제 붙이기가 좀 애매해지면서 사실 수익이 점점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JP모건은 그래서 금리가 사실은 높을 때 소위 말해서 배당도 많이 주고 더 유리해요. JP모건과 그래서 지금 친코인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모로 참 안 맞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폴트가 근데 날 수는 없을까요? 미국에서.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뭐 러시아다 아니면 제3국 있죠. 디폴트는 날 수 있어요. 나 배짜라 이거죠. 미국은 디폴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비상 버튼이 있어요. 비상 버튼. 재무부에서 그 만기를 그냥 하루씩 그냥 그냥 하루씩 그냥 발로 차서 계속 뭐 연장할 수 있어요. 미국이니까 이게 되는 거고요. 연준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도 가능합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했었고 코로나 시즌에 이거 했었죠. 기억하시죠? 이거는 그냥 연준이 돈 찍어가지고 국채를 계속 드립다 사버리면 뭐 그냥 그대로 그냥 갈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은 빚 돌려막기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사실 기축통화인 달러의 힘이다 라고 보셔도 되겠죠. 하반기 대략 한 30% 이상의 미 국채 롤오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거의 지금 하반기에 쏟아지죠. 이게 안 팔리면 미국 부도납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는 이걸 어떻게 한다? 강매를 시킬 겁니다. 강매를 시켜야 되는 거. 왜? 지금 중국이 사줍니까? 일본, 러시아, 뭐 예전에 안 사잖아요. 미 국채 지금 인기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실은 월가의 은행들이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JP모건 같은 뭐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미국의 국채를 왕창 사주거든요. 그거 안 하면 디폴트 나니까. 그래서 미국이 은행들이 그렇게 힘이 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 은행을 좋아하고 은행에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은행 자본 규제 완화를 했다? 아니다. 왜? 은행 보고 사실상 이거 미 국채 떠넘기는 거예요. 너 이거 좀 사라. 그게 뭐다? SLR 규제 완화, ESLR 규제 완화. 은행에 현금을 좀 더 많이 꽂아주는 거죠. 이걸로 미국 국채 좀 사라. 이겁니다. 이건 사실상 그냥 강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재무부에서는 바이백하고 있죠. 바이백은 이제 국채를 이제 많이 찍어내는 거죠. 미국 재무부. 근데 다 팔리는 게 아니고 좀 안 팔리는 국채 있어요. 그걸 그냥 싹 다시 사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이백이거든요. 이게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고 금리의 급등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 QT는 중단했죠. 작년 12월 달에. 지금 이제 RMP라고 해서 단기 채권 위주로 연준에서 좀 사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금 관리 매입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중은행의 준비금,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금융 단기 시장에 있어서 발작이 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죠. 혹시 미국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스스로 딴지를 거는 겁니다. 미국 은행이 나 안 사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미 국채 대량 매수했는데 큰 손해를 봤을 때 은행 입장에서 나 안 사라고 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채권 자경단이란 말도 있는 거죠. 나 이거 팔아버린다. 근데 손해를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요. 특혜를 줍니다. 무슨 특혜냐면 은행이 미국의 국채 빚을 사면 두 가지의 특혜를 줘요. 첫 번째는 회계적인 방패.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하는 그 분류, 카테고리로 이 국채를 분류를 하면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장부상 손실로 반영을 안 합니다. 이거는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특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마디로 그 은행들에게 미국 국채 가져와. 그 연준에서 미국 국채 은행들 너 많이 샀지? 일단 사. 미국 국채 많이 사고 그거 나한테 맡겨. 너 현금 부족해? 국채 가져오면 내가 현금 너한테 은행한테 싸줄게. 이겁니다. 이 두 개를 그러니까 유인책을 사실상 이거 노골적으로 이렇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사서 그 이자도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국채하면 그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단기 국채든 장기 국채든 여러모로 특혜를 주고 있다. 하반기에 어쨌든 10조 달러 이상을 무조건 돌려야 한다는 사실은 이게 뭐다? 엄청난 돈이 시장에 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그냥 파산이니까. 그렇죠? 재무부에서 바이백하고 있고 제가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지만 미국 연준이랑 재무부랑 뭐 5월 달은 모르겠어요. 6월이나 7월 정도 되면 연준과 재무부가 계약을 하나 다시 체결을 할 겁니다. 그게 금 재평가에 대한 거예요. 금 재평가에서 뭐 할까요? 전략 비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TGA 이게 이제 TGA 재무부의 잔고죠. 지금 돈을 막 푸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뭐 물가도 좀 높고 하니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부는 쌓아둔 현금을 제가 스컵 베센트라면 7월, 8월, 9월, 10월 요때쯤 이제 싸줘야죠. 그래야 경기가 좋아지는 게 눈으로 체감이 될 때 이제 그 투표장으로 들어가게 하겠죠. 빚은 롤오버로 뒤로 미룹니다. 이 빚. 그쵸? 그 다음에 수중의 현금, 재무부가 들고 있는 현금은 시장에 시원하게 뿌려준다라고 하는 게 이거 뭐 저는 이제 뭐 선거를 앞두고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리 인하의 압박. 금리 인하해라 이거요. 금리 지금 이게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금리 인하. 선거 뭐 거의 지금 케빈 워시 임명도 전부터 케빈 워시는 뭐 금리에 유동적이다, 뭐 낮출 수 있다. 이거 스콧 베센트나 트럼프 대통령 얘기했었거든요. 선거를 앞두고 금리 인하 압박을 할까요, 안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엄청나게 할 겁니다. 해도 만족을 할까 모르겠네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QT는 뭐 종료가 됐고 TGA 뭐 돈 방출할 거고 심지어 이제 금 재평가에서 비트를 살 것이다. 그 다음에 은행들은 이제 대출 여력이 확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현금이 있으면 이걸 국채 사고 그다음에 이제 대출해라. 은행의 주 수입원이 뭘까요? 예대 마진입니다. 예금과 대출 간의 그 마진을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그 은행 라이선스지 않습니까? 규제 완화해 줍니다. 유동성 풀어줍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은행의 주 수입원은 예대 마진. 이거는 당연히 대출을 엄청나게 늘린다라는 얘기예요. 대출을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존에 없었던 돈이 계속 재창조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하면 빚을 나서 유동성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은 또 유통 속도를 통해서 그 유통량과 유통 속도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채 롤오버라고 하는 거대한 빚잔치를 무사히 치르기 위해서 미 정부와 연준은 하반기에 유동성이라고 하는 기름을 시장에 들이부을 것이다. 핵심은 이제 큰 빚이 있죠. 과거에도 제국들이 있었죠. 기축 그 달러 패권 전에 파운드였고 그 전에 뭐 스페인, 네덜란드 있었잖아요. 큰 빚이 있는데 이걸 막 허리띠 쫄라매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빚을 갚았다는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빚으로 막았다. 그러면서 이제 제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유동성 증가. 오케이,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법 통과는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법 통과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진짜 코인은 망할까요? 법 통과가 심지어 5월 21일인가? 거기 이제 상원 통과 못하면 2030년까지 밀릴 것이다.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를 지금 이제 누군가 했지 않습니까? 저는 법이 2030년까지 연기가 돼도 여전히 폭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 코인이 오를 것이냐 안 오를 것이냐는 물음표입니다. 대부분 이제 저는 코인이
철저히 양극화 지금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처절하게 느낍니다.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뭐 K자 경제라고 해서 이제 몰리는 데만 쭉 몰립니다. 지금 삼전 닉스 보십시오. 그쪽으로만 돈이 쭉 몰려요. 전 세계도 지금 삼전 닉스예요. 뭐 ETF 만들어서 해외 사람도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ETF 사고 있거든요. 확정적인 걸로만 돈이 싹 다 몰려가요. 그러면 반대로 메이저가 아닌 것들, 잘 자란 친구들, 애매한 친구들 돈이 들어갈까요? 싹 다 마를 겁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거죠. 어떤 코인이 영향을 덜 받거나 오히려 심지어 폭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저의 의견을 막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또 곤란하고요. 한번 그냥 이런 의견도 있구나. 법 통과하면 폭등, 법이 계속 연기되고 실패되면 폭락.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제가 뭐 이걸 뭐 설득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처럼 약간 똘끼 있게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저는 필요하다. 좀 더 다른 얘기로 드리면 저처럼 똘끼가 있는 분들이 코인에서 휩쓸려 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나갈 수 있다라고 솔직히 전 봅니다. 법 솔직히 전 없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법이요. 통과가 관건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법이 통과가 되는데 여기에 이상한 독소 조항 집어넣어버리면 차라리 통과 안 되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특히 디파이 섹터 같은데 과도한 규제, 뭐 이제 AML 돈 세탁 아니면 이제 고객 그 신원 확인, 디파이 프로토콜에 뭐 신원 인증을 해라. 이건 디파이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런 거 집어넣으려고 실제로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들어가면 사실 디파이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코인이 영향을 덜 받거나 그러면 오히려 폭등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미 답안지를 다 알려줬어요. 근데 난이도는 훨씬 더 극상이라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미 답을 다 줬어요. 이미 미국의 국가, 특히 이제 크립토 자산을 주요 관할하고 있는 기관에서 디지털 상품을 친절하게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디지털 상품이죠. 총 16개 코인을 콕 집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17개 알고랜드도 들어가 있어요. 각주에 있습니다. 각주에. 이런 것들은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ABC 순으로 한 겁니다. 이 중요도 순이 아니에요. 앱토스, 아발란체,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카르다노, 체인링크, 도지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이 들어갑니다. 헤데라, 라이트코인, 폴카닷. 자, 폴카닷도 얘기를 드릴까 말까. 그 플로우랑 예전에 그 안 좋은 추억을 항상 이렇게 엮어서 생각하시는데 폴카닷이랑 플로우는 체급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폴카닷은 시총이 43인가 그렇거든요. 플로우는 400위가 넘어요. 그리고 이 폴카닷은 그 유럽에서도 그렇고 이미 ETF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누군가 이제 신청을 했거나 아니면 인덱스에 아마 집어넣을 수 있는 코인 중에 전 하나를 봅니다. 물론 가격은 뭐 어마어마하게 처참하게 떨어졌죠. 시바이누가 들어가요. 시바이누, 밉코인, 강아지 코인. 이게 왜 여기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시바이누에 대해서 별도로 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밈은 안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가격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솔라나, 스텔라, 테조스, XRP. XRP가 제일 뒤에 있는 것은 지금 A, B, C, D, 지금 Z까지 지금 그 알파벳 순서에서 이렇게 된 거죠. 전 세계를 통틀어서 정부기관에서 공무원이 법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먼저 규칙부터 제시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건 극히 이례적이라 했지만 사실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미국에서 SEC랑 CFTC가 공동으로 사실상 명확성을 이미 룰북, 그러니까 규칙 책을 이미 던졌어요. 뭐 엄청난 몇백 페이지에 달하는 거 이미 줬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실은 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바로 실행 단계로 가요. SEC, CFTC는 준비가 이미 끝났습니다. 법 통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유럽에서는 아시다시피 미카라고 하는 법안이 일찍이 통과가 됐고 이게 뭐 이제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점차적으로 시행이 점점 넓어지는 거고요. 한국에서는 디지털 자산 뭐 그 기본법이라고 해서 2단계 아직 입법이 안 됐어요. 선거 후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법부터 만든다는 거예요. 일본의 코인 법 작년 말에요. 그 코인을 금융 상품으로 분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존에 있었던 세법을 개정하고 있어요. 뭐 50몇 %를 지금 20%,
뭐 플러스 알파로 지금 코인을 이제 세금을 좀 줄이고 있거든요. 미국은 법을 지금 개정하는 게 아니고 최초 지금 법이 통과도 안 된, 그러니까 최초 뭐 법을 통과시키고 보통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통과도 안 된 이 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통과도 안 됐지만 이미 아까 얘기 드렸던 16가지 코인을 이미 디지털 상품이라고, 이건 빼박이죠. 왜? 책으로 이미 써버렸으니까. 나중에 잘못 생각했다. 이거 낙장 불입인 거예요. 이거 낙장 불입입니다. 디지털 상품으로 이미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건 뭐냐면 99.9% 이대로 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시장구조법 통과가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 되더라도 지금 코인들의 가격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 있다. 지금 SEC랑 CFTC가 공동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상품 분류 지침. 이것 봐라. 이게 가이던스다. 이게 해석집이다. 이게 룰북이다. 거기 봐라. 거기 다 나와 있다. 뭐 에어드롭, 뭐 디파이, 뭐 저 채굴에서 받은 뭐 어떤 스테이킹 이자, 거기 다 들어가 있어. 그거 보면 돼. 이미 법안이 없어도 뭘로 공인을 받았습니까? 상품이다. SEC가 그렇게 힘들게 했던 미등록 증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디지털 상품이다. 이미 선언을 해버렸네요. 그렇죠? 시장구조법은 성문, 그러니까 법은 성문화, 법제화하는 절차, 문구, 수정 뭐 이런 거죠. 중요합니다. 이런 절차일 뿐 이미 SEC나 CFTC는 비트, 이더, XRP, 솔라나 등을 포함한 16개 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공식 분류를 끝냈다. 법적 리스크 소멸됐죠. 기소, 소송 다 취소했습니다. 12개를 동시에 일거에 다 취소시켰죠. 증권법 위반 리스크가 이제 사라졌죠. 그러면 기관들 입장에서는 법 통과 여부랑 상관없이 16개 코인을 살 수 있고요. 특히 ETF를 출시하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디지털 상품인데 그냥 하면 되는 거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미 있잖아요. XRP, 솔라나 이미 ETF 다 있습니다. 법 통과가 안 되면 기관들이 코인 사는 거 힘들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기관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특히 초대형 글로벌 기관들. 룰북이,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아예 그냥 규칙상으로 이제 살 수 없는 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미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현물 ETF, 뭐 유럽은 뭐 이미 오래됐습니다. 캐나다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스트래터지, 비트마인, 우리나라 어디입니까? 국민연금도 스트래터지 좀 들고 있던데, 그렇죠? 이미 많이 사는데, 뭐 하버드 대학교에서 샀다던데, 많이 사고 있다던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비트, 이더, XRP, 솔라나는 이미 물을 건너버렸어요. 관계없어요. 비트, 제가 다들 처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아시겠죠? 법 통과 상관없어요. 이미 물 건너갔어요. 쟤네들이랑은 별 관계가 없어요.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뭐 머리끄댕이 잡을 머리 이미 도망쳐 버린 거예요. 이미 통과. 그 다음 미국에서 현물 ETF가 승인이 됐냐? 개별적으로 ETF가 승인이 안 되더라도 지수 ETF, 코인 뭐 큰 거 10개 주세요. 여기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요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압도적으로 유리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안 들어가면 제가 볼 때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제 유동성이 풀리면 이 코인들이 왜 수혜를 볼 것이냐? 제도적으로 수용이 될 것이다. 그렇죠? 15개 코인, 뭐 16개. 이제 비트코인처럼 증권이 아니라 그냥 상품입니다. 그렇죠? 이 16개 코인은 무조건 그렇다고 뭐 사면 다 폭등하냐?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SEC에서 16개 콕 찍은 이 친구들은 최소한 상패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쉽게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가격이 항상 오르기만 한다? 그건 아니죠. 그 뭐 알트코인은 어마어마한 폭락이 지금 이미 뭐 찌그러진 코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디지털 자산의 인덱싱, 지수화 할 거예요. 큰 거 10개, 큰 거 20개. 우리 구독자님처럼 막 공부해서 개별 자산을 일일이 사시는 분이 많을까요?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큰 거 제일 좋은 거 그냥 섞어서 한 10개 잘 네가 알아서 그냥 가중치해서 주세요. 그런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 패시브한 그 ETF 해가지고 S&P 500 지수 엄청 팔리지 않습니까? 나스닥 지수, 그죠? 지수로 만들어서 바스켓에 전부 뿌려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스켓에 ETF를 만들면 솔라나, XRP, 이더리움 같은 건 그냥 자동으로 사지는 거겠죠. 그러면
이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유동성 들어오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뭐 제품이 나와 있는데 이미 다 신청해놨죠. 하나씩 승인이 전 하반기에 될 거라고 그래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관할 기관이 SEC 아닙니까? 스테이킹과 에어드랍의 합법화. 스테이킹이 뭐야? 에어드랍이 뭐야? 이거 이제 불법처럼 막 그 몰래 이렇게 빼돌리고 이런 게 아니고 명확하게 해놨기 때문에 요것에 대한 이제 스테이킹 이자를 가져가려고 하는 수요, 이걸로 그래서 이미 블락락에서 이더리움 그 스테이킹 ETF 이미 론칭했지 않습니까? 줄줄이 따라서 하겠죠. 뭐 솔라나 그럼 안 할 거예요. 아발란치 안 할 거예요. 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변동성이 그냥 들쑥날쑥 할 것이다. 법안이 지연이 된다. 또 실망 매물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상품으로 분류했던 거. 이거 전 낙장 불입이라고 봐요. 디지털 상품. 근데 좀 생각해봤는데 미안해. 내가 좀 성급했어. 이 중에 몇 개 뺄게. 이거 불가능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 유동성 장세가 오면 기관들은 법보다 SEC의 공식 입장. SEC가 이거 했으면 기소를 누가 했던 겁니까? 벌금을 누가 부과했습니까? SEC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핵심 변수는 ETF 승인 여부. ETF는 계속 강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상품 분류가 완료가 됐으니까 솔라나 XRP 같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유동성이랑 결합이 될 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법안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이럴 수 있다. 사실요, 우리가 이제 시장구조법 여기에만 너무 이제 언론에서 맨 된다 안 된다 이것만 하니까 미국에서요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명확성이에요. 이거 자체가 명확성이에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전 세계 기관 투자자 뭐 그리고 좀 그 전통 투자자 주식이나 채권 하셨던 이런 분들의 ETF 사랑은 엄청나겠죠. 유동성과 맞닿으면 통과 있으면 좋은데 여기서 되게 AI랑 제가 뭐 맨날 이렇게 뭐 싸우면서 이렇게 가져오는데요. 비유가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시장구조법은 더 편하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까는 것이다. 고속도로 좋죠. 우리가 고속도로에 가야 이제 속도가 나는 거죠. 근데 SEC의 상품 분류는 이 차들은 16개 코인이죠. 이 차들은 고속도로를 달려도 되는 합법적인 차다. 번호판을 달아줬다는 거예요. 번호판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불법인 거죠. 그렇죠? 여기서 보십시오. 고속도로의 공사가 늦어질 수 있어요. 이게 입법 지연입니다. 공사 늦어질 수 있더라도 번호판을 이미 받았으니까 꼭 고속도로만 갑니까? 국도로 가면 되는 거예요. 국도. 좀 이제 속도는 덜 나겠죠. 기존에 뭐 거래소다, 장외시장이다, ETF다 다른 걸 통해서 가면 되고 여기에 기름,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속도는 붙을 것이다. 따라서 유동성만 받쳐준다면 가격 상승 전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제 의견인 겁니다. 그러면 시장구조법 통과 이거 저번에 뭐 70% 80% 된다고 한 거 아니냐. 전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어요. 70% 80% 될 수 있습니다. 전 여전히 막판에 뒤집기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봐요. 근데 제가 뭐 100%대 맞추겠습니까? 법 통과 안 되면 어떡할 것이냐. 그래도 전 오른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세에 전혀 지장 없다. 갑자기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 뭐 JP 모건이 해가지고 우리 다시 back to 게리 겐슬러 시절로 갑시다. 5년 뒤로 그냥 갑니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자산 토크나 스테이블 코인 돼요. 두 번째 의견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만 우리가 맨날 이제 쳐다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분을 이제 킹메이커로 만든 세력이 있어요. 블락락이 있고 코인베이스가 있고 리플, 서클, 뭐 크라켄, 제미니, 피터 틸, 일론 머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킹메이커들이 플랜 B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세력 대 세력이 지금 맞붙고 있는 겁니다. 법 통과하기 전에 이미 디지털 자산 16개 서둘러서 발표하고 모든 것에 대한 지침을 몇백 페이지 자료로 완성을 해서 배포를 끝낸 겁니다. 이건 뭡니까? 그냥 맘 놓고 투자하세요라고 이미 선언한 거예요. 법 통과 안 되면 그냥 이대로 그냥 가지 뭐.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단 잡코인의 99.9%는 싹 사라질 겁니다. 보수적인 투자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마지막인데요. 과거에 이런 미국에서의 입법 사례, 규제 사례 있겠죠. 과거에 신산업이 처음에 딱 튀어나왔을 때 2013년 우버가 튀어나옵니다. 우버. 그 이제 택시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 우버 앱 있죠. 기존 택시법으로 통제를 하려고 했더니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신규 카테고리를 하나 만듭니다.
택시가 아니고 운송 네트워크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신설합니다. 그래서 합법화를 시켰거든요. 지금 게리 겐슬러가 안 했지만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 와서 디지털 상품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새롭게 만들었죠. 비슷한 느낌 아닙니까? 단 이게 있어요. 우버에서 무조건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일단 우버에게 규제를 가합니다. 규제가 뭐냐? 생각보다 무거워요. 100만 달러 이상 보험, 의무 보험을 들어야 돼요. 보험이 일단 15억입니다. 2030년까지 차량을 다 무공해 차량으로 다 바꿔. 이런 것들이 실은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코인에 그대로 적용하면 코인, 특히 이제 알트코인이죠. 이제 웹사이트나 공시 의무가 있어요. 등록하는데 최소 인프라 까는데 80만 달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한 12억 정도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알트코인이. 그 다음에 자산을 예전에 뭐 FTX 보니까 고객 자산과 이제 거래소 막 그냥 회사를 막 섞어가지고 썼다가 그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고객 자산은 철저히 외곽으로 빼놔. 100% 자산 분리시켜. 이게 지금 규제가 이미 그 가닥이 나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코인을 합법화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맞춤형으로 통제하겠다. 기존에 없던 카테고리 좀 만든 겁니다. 두 번째,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가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저작권 침해, 막 인터넷에서 막 그 하면 이거를 유튜브 네가 책임져. 원래는 이거였거든요. 네가 관리를 못한 거야. 그러면 유튜브가 이렇게 성장을 했겠습니까? 내가 저작권 유튜브 너라고 하는 회사한테 면책해줄게. 너 책임 없어. 대신에 또 무거운 그 규제를 가한 거예요. 시스템 유튜브 너희가 돈 내. 수천만 달러, 이 수백억이거든요. 니들이 시스템, 아이디, 이상한 불법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 네가 자비 부담시켜. 이걸로 지금 딜이 된 거예요. 유튜브. 그 이후로 유튜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거든요. 저작권 침해 소송 요건 내가 면책해 줄게. 대신에 이렇게 되면 크리에이터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어디서 막 베껴가지고 그대로 썼다. 그러면 이제 그 채널이 누군가 그 이제 뭡니까 신고를 하죠. 그러면 그 채널 폐쇄되는 거예요. 크리에이터 책임으로 이걸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유튜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단 자비로 유튜브 너희들 돈으로 필터링 시스템 수백억 원 투자를 니들이 해. 이렇게 이제 협상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코인 시장에서 이렇게 되고 있다 보시면 돼요. 디파이 면책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금지 이건 아니야. 대신에 막대한 소스 코드를 니들 스스로 검증하고 인프라 니들이 다 세팅 알아서 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디파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요. 돈 많은 메이저 코인 외에는 싹 다 없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코인 100% 자산을 분리한다. 고객, 뭐 자산, 회사 그 자산을 서로 분리합니다. 등록비, 그러니까 뭐 공시 의무가 있어요. 이거 시스템 까는 데만 한 12억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또 뭐냐면 한 고래 투자자가 해당 코인의 20% 이상을 들고 있다. 이거는 그 이제 실패입니다. 개인 점유율 한 뭐 주체가 20% 이상 들고 있으면 그거는 탈중앙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 이내로 낮춰야 된다. 이걸 알아서 해야 됩니다. 알아서 자율. 코인이 그러면요. 초양극화라고 하는 건 이미 확정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법을 제가 공부를 해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미 있는 메이저 그 코인들에게는 유리해요. 왜 이미 지금 지났고 이미 ETF 있고 그럼 걔네들 이미 통과해버린 거예요. 비트이드, XRP, 솔라나. 그래서 이미 합격이요. 근데 이제 막 그 생겨나는 그 가능성이 있는 뭐 이런 코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무시무시한 이제 아무래도 스타트업 아닙니까? 이거 다 통과해야 돼요. 좀 그래서 코인 투자를 한다. 좀 멀리 가도 SEC 16개 코인 위주 한 90% 이상 이렇게 가져가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될 수가 있다. 반대로 법 통과되면 천국이고 실패하면 지옥이고 동전하는겨 이거 뭐 확전을 하는겨 이거 뭐 하는 거 많은 거 금리는 내리는 거 올리는 겨 맨날 이러면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갇혀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생존이 어려울 것이다. 코인 투자가 저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를 드려요. 아무나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투자가 제로섬이에요. 제로섬 뭡니까? 내가 엄청난 수익을 봤다는 것은 나머지 99명은 피눈물 흘린 게 지금 나한테 온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쉬울까요? 그러면
큰 수익을 가져가겠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쌀 때 사고 비싸게 팔면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들이 크크크크 희망회로 또 저런 소리 한 또 조롱하네 막 욕을 하고 그때 반대로 가는 뚝심 또는 똘끼는 필수 중에 필수인 거예요. 이거 없으면 전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않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JP 모건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이 초크 포인트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그 손 떼라 지금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협상이 아닙니다. 이건 협박이거든요. 대통령이랑 대통령의 가족도 지금 이렇게 노리면 하물며 나는 뭐가 됩니까? 우리 같은 이 힘없는 개미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예상에서 맨날 하는데 예상이 맨날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상을 틀려도 살아남으셔야 되고 손실은 최소화시켜야 돼요. 이건 비중 조절을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코인에 그냥 올린 해놓으면 뭐 잘 되면 좋지만 대부분은 이제 실패를 하거든요. 맞췄을 때는 큰 수익을 당연히 확정을 시켜야만 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누군가는 이기는 싸움이거든요. 그 누군가가 누가 될 것이냐. 그게 우리 구독자님 본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